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명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명문가가 어떤 그 가문을 명문가라고 사람들이 세칭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집안에 출세한 사람이 많아야 명문가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국 현실에 비추어서 명문가가 되려고 하면 유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입신양명, 그래서 전통적으로 고관 대작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문가라고 세칭, 주위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주위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어야만 명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위로부터 좋은 평판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요즘 말로 사회적인 기여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정한 수준의 그 권력이라고 할까요? 사회적인 재량권,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많이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재물도 어느 정도는 돼야 또 베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학식이나 재물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게 이제 뒷받침이 돼야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렇게 조건이 되는 집 가운데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한 집, 그런 집을 명문가다 이렇게 부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세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누대에 걸쳐서 선대로부터 최소한 3, 4대 이상 그런 일들이 지속되어야 비로소 명문가가 되지, 당대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집을 명문이다 이렇게 봐주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아까 말씀처럼 학식이나 이런 사회적인 평판은 좋지 않고 재물만 많다, 사람들은 그를 졸부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사회적인 좋은 평판을 누대에 걸쳐서 선대로부터 자손에 이르기까지 되어야만 비로소 명문으로 취급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계셨고 할아버지 계셨고 저희 집도 큰 주위로부터 명문가다 이렇게 평가받는 집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손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집안 자손이 번성해서 명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바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명문가가 되고 명문가가 되지 않고 막 명문까지는 막 가지 않더라도 자손들이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면서 이웃과 더불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는 건 부모들의 지상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누대에 걸쳐서 수대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우리들은 이름하여 정신문화유산이다. 쉽게 하는 이야기로 가정교육이 잘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걸 고상하게 표현하면 그 가문의 전통이다. 그리고 그 전통이 자손들에게 잘 전승이 되고 이어졌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그 명문가 프로젝트,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만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런 강의도 하고 또 자서전 쓰는 방법과 관련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그 가문의 전통 이런 것들을 굉장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유산이라는 게 뭐냐? 삶의 노하우, 한 인간의 삶의 엑기스, 그런 것들인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걸 모아놓은 책을 우리는 성현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 사는 거 다 뭐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뭐 500년 명문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명문가들의 그 특별한 노하우라고 하는 게 사실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웃을 돌보고 경주채부자 집 같으면 백리 안에 뭐 가난한 사람이 없고 없게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뭡니까? 근검전략하고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고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특성은 그런 전통, 정신문화 유산, 삶의 이치,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지혜, 영어로 하면 삶의 노하우,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그 정리된 것들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었고 그걸 물려받은 자손, 다시 말해서 물려주는 과정, 그게 이제 가정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부모가 본이 되고 자녀가 그걸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서 익히게 되고 그래서 그 전통이 후대로 갈수록 끊어지지 않고 면면이 이어져 온 집,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현의 말씀은 많이 있지만 왜 명문은 별로 없는가? 제가 이제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성현의 말씀은 그냥 책에 있는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사적인 이야기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IMF 때 이제 보증을 잘못 써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집안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돈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철학을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 성현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제 자녀는 그게 성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살았던 아버지가 겪었던 일이었고 또 자기가 아버지의 잘못으로 겪었던 고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성현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말씀이 피부로 오는 것이죠. 제가 겪은 그게 바로 삶의 노하우고 그 교훈을 잊지 않고 그걸 잘 정리해서 한 말씀 안에 내가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것, 그게 자서전이 아닌가, 자손들에게 물려줄 그 교훈이 아닌가. 그 교훈이 면면이 이어지면 우리 할아버지 때 IMF가 있었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셔서 가진 고초를 겪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이래서 우리 집은 이런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런 원칙을 세우게 됐다. 뭐 그게 대가 흐르면 명문이 되겠지요. 당연히. 왜냐하면 그런 정신유업이 개성되는 집이 후투로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는 명문 이야기를 드리고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이렇게 길게 드린 이유가 뭔가 하면 500년 명문가도, 300년 명문가도, 100년 명문가도 100년 전 어떤 조상부터 시작되었고 300년 전 어떤 조상부터 시작되었고 500년 전 어떤 조상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뼈대에 있는 가문, 전통이, 정신이 삶의 노하우를 농축했고 그걸 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집,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전해진 집, 그게 바로 뼈대 아니겠습니까? 뭐 뼈대가 별거겠습니까? 어느 선조가 그걸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문서화한 거죠.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걸 압축해서 문서를 만들고 교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짧은 말로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실천지침,
행동 지침, 교훈을 만드셨겠지요. 그리고 왜 이게 중요한지 당신의 삶을 통해서 쭉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그 자손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셨을 거고, 그렇게 시대가 흐르면서 그 자손의 삶을 또 조금 더 보태서 선대 이야기부터 해서 이렇게 말씀, 교훈 이런 것들이 쭉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대표적으로 그게 전해지는 통로 중에 하나가 제사입니다. 선조 제사를 지낼 때 이 어른은 어떤 어른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그 제사 막간에 유식하기 전에 꼭 우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승되고 이러한 에피소드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모아졌겠죠. 그리고 그게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가통이다 내지는 전통이다 라고 시간이 흐르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이미 한 가문에 명문가로 가기 위한 토대, 기초를 놓으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기초를 놓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은 분량의 책이라도 만드시면, 그리고 그 책을 여러분의 자손들이 반드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책을 읽지 않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의 삶을 기록해 놓은 어떤 책이 있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손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시작하십시오. 작은 분량이라도 예를 들어 100쪽 정도의 책을 여러분이 남기시면 여러분 자손대에는 그 책이 50쪽 분량으로 줄어들고, 여러분 자손이 100쪽을 모으면 100쪽 분량의 책을 내면 150쪽 책이 됩니다. 손자대에 가면 여러분은 그 중에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20쪽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의 이야기는 또 50쪽 정도로 줄어들 테고, 여러분 손자 이야기가 또 100쪽을 차지해서 170쪽쯤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4대 내려가면 어느덧 우리는 정조가 되고 고조가 되고, 그때쯤 되면 만약에 계승만 된다면 명문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겠죠. 자손에게 이웃 등쳐라 이런 걸 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작업을 저와 더불어 이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